어긋남이 계속된 하루. 아침일기 예보에선 오후에 비 소식을 알렸지만 거리에는 우산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띄었다. 비를 맞는 사람 중엔 근처에 있는 중학교 학생이 많았다. 그들은 일기예보를 흘려들은 죄를 후회하듯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한서원이 26년을 살면서 남긴 가장 큰 후회도 비슷하다. 우산 가져가라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것. 작은 틈새가 배를 가라앉힌다고 했던가. 16년 전 그날은 작은 틈새로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엄마는 현관을 나서는 10살 소원에게 우산을 챙기라고 했다. 학교 끝날 때쯤 비 온대. 소원은 귀찮았다. 엄마 말을 잘 듣는 편이었지만 이미 소원의 손에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 과제물이 들려있던 탓이다. 결국 소원은 우산 없이 집을 나섰다. 그것이 첫 번째 벌어진 작은 틈새였다. 학교에 가서 과제물을 제출하자 선생님은 소원을 칭찬했다.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소원은 공부나 과제물 때문에 칭찬을 자주 받았다. 두 번째 틈새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신문지와 포장지, 리본, 단추 등으로 만든 소원의 재활용품 구체 관절 인형을 본 옆분단 아이가 생긋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진짜 귀엽다. 그 인형 나 주면 안 돼? 나 오늘 생일이거든. 그거 주면 생일 파티에 와도 돼. 소원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다른 애들처럼 스티커를 붙인 정식 초대장을 받진 못했지만 친구가 직접 생일 파티에 불러준 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데려간 파티가 전부였다. 그나마 지난 1년 동안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소원은 인형을 건넸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진 못했다. 대신 엷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나마도 옆분단 아이가 애들한테 인형을 자랑하느라 소원에게 등을 돌린 후였지만 그래도 소원은 기뻤다. 두 번째 틈새는 이토록 달콤했다. 엄마 말대로 학교가 끝날 무렵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우산을 나눠 쓰거나 엄마를 기다렸지만 소원은 학교 현관에서 혼자 서성댔다. 우산을 같이 쓰고 갈 친구가 없었고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옆분단 아이는 집에 가서 책가방을 놓고 오라면서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고 가버렸다. 소원은 마음이 급했다. 휴대폰이 없으니 얼른 집에 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일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이것이 세 번째 틈새였다. 평소에 소원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비를 맞고 다니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 거란 생각에 몸부터 뻣뻣해지곤 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들뜬 기분에 과감한 선택을 했다. 그 시각 엄마는 뛰다시피 소원의 학교로 향했다. 어린 딸이 비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동동거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상사 몰래 마트를 빠져나왔다. 딸과 엄마는 횡단보도 앞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했다. 순간 놀라운 네 번째 틈새가 생겼다.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엄마를 바라보던 소원이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른 것이다. 엄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가 저렇게 큰 소리를 낼 리가 없잖아. 하지만 소원이 다시 엄마! 하고 부르자 숨이 컥 막혔다. 집이 아닌 곳에서 크게 외치는 딸의 목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다. 집에 있을 때 소원은 제잘제잘 떠들기 좋아하는 밝은 아이였다.
하지만 집만 나서면 아이는 입을 꼭 다물었다. 엄마도 처음엔 수줍은 성격 때문이려니 하며 넘겼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검사를 권해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의 진단은 선택적 함구증. 유난히 예민하고 불안에 취약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종종 있다고 했다. 말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목구멍에 달라붙은 것처럼 나오질 않는 거라고 설명해 줬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표정 짓기도 어려워하고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극에 이르기 때문에 간단한 안부 인사도 버거워한다고. 근데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선택적 함구증은 자라면서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의사의 말에 엄마는 일부러 걱정을 외면했다.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빠듯한 형편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기도 힘들었고 소통의 어려움 빼고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 아이였다. 소원은 공부도 잘했고 속도 깊었다. 그저 가끔 아이가 학교 소풍날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도시락을 먹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돌아오거나 놀이터에서 혼자 맴도는 걸 볼 때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딸이 거리에서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빗소리와 차소리에 묻히긴 했지만 분명 소원의 목소리였다. 엄마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마음이 급해졌다. 얼른 달려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엄마도 아이를 향해 외쳤다. 소원아! 그때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틈새가 생겨나고 말았다. 신호등은 제 시간에 딱 맞게 바뀌었지만 엄마는 조금 일찍 발걸음을 뗐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려던 덤프트럭은 조금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어긋남 때문에 엄마의 몸은 트럭에 부딪혀 으스러졌고 엄마와 딸의 시간은 순식간에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소원의 기억 속에 그 순간 온 세상이 일제히 커다란 파열음을 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으며 차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려댔다. 오직 소원만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10살 아이는 혼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의 큰 목소리가 가져온 무시무시한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다. 그날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